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첫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걱정을 한가득 안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아침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곳곳에서 미군의 선제 타격이 기축을 흔들었는데요. 3차 핵 협상이 진전 없이 끝나고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이란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한다는 첩보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을 승인했고 허를 찔린 이란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공습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주요 시설과 미군 거점을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집중 타겟이 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선 광범위한 피해가 보고됐고요. 장군 멍군식의 공격이 지속되면서 전장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 장기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4, 5주 안에 작전 종료를 자신하면서도 그 이상도 지속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 중반엔 크루드족 민병대 전투원 수천 명이 지상전을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와서 상황이 상당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죠. 이런 사이 국제 유가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다면서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하자 곧바로 급등했는데요.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는데 해협이 사실상 막히자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또 지지율 하락, 이 순서를 모를 리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미 해군이 호위해준다는 말로 시장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걸프 해역에서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 상승세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국내 증시는 초대형 롤러코스터를 탔죠. 코스피가 화요일에 이어 수요일 연이틀 무너지면서 투자자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는데요. 특히 수요일 하루 동안 무려 12%나 폭락해 지난 2001년 미국 9.11 테러 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원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이란 사태로 인한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됐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동시에 발동됐습니다. 패닉은 곧바로 다음 날 폭등으로 진정됐지만 국내 증시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여실히 보여줬죠. 이란 사태로 거의 모든 이슈가 덮인 사이 중국에선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개막했는데요. 전인대 첫날 중국 정부가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4.5에서 5% 사이로 설정했습니다. 최근 3년간 유지해온 5% 안팎 목표를 4년 만에 낮춘 건데 1991년 4.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와 같은 내부 요인에 더해서 미국의 관세 압박과 또 기술 통제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를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쳤습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를 잃었고 역대 최대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첫 공습 이후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중동 시아파 맹주국에 불이 붙었으니 거대한 변화가 올 것은 분명합니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면서 경제적 파장이 큽니다. 정광유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일단 공습 시점으로 좀 돌아가 보죠. 평화롭던 주말이 한순간에 긴장감으로 채워졌어요. 네, 이란 입장에선 미리 알았어도 막기 어려웠을 대규모 공습이 기습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 오전 7시 30분 이스라엘 전투기 200여 대가 이륙하면서 포효하는 사자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이어 9시 40분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 수십 개가 가장 먼저 이란 고위층들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거처에만 무려 30발이 쏟아졌는데요. 이란 국방장관과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군이 장대한 분노 작전을 개시한 건 그 직후인 오전 9시 45분입니다. 인근 항공모함 2척과 기지들에서 100대 넘는 항공기가 날아올랐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과 폭격기들은 이란 탄도미사일 기지 등 1000개 이상의 표적을 제거해 나가면서 반격할 역량을 상당 부분 꺾어버렸습니다. 네, 이란 수뇌부가 어쩌다 이렇게 한꺼번에 당한 겁니까? 예상하기 어려운 시점에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 일망타진을 최우선 목표로 해가 뜬 아침 시간에 공습을 감행하자 빈틈을 제대로 찔린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공습이 예상될 때면 밤마다 벙커로 내려갔습니다.
올 초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서도 그랬듯이 기습 공격은 어둠을 틈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첩보망에 2월 28일 낮 하메네이가 자택에 있을 것이고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 이란 고위급들이 모인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 수도 테헤란 전역의 교통 카메라를 해킹해 주요 인사들 위치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번 작전을 시작하면서 미국은 뭐 장기전도 각오한 것처럼 보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작전 기간이 4주에서 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날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현재 무기 비축량만으로 전쟁을 영원히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글도 올렸는데요. 미군 미사일 재고가 떨어지고 있고 현재 중동에 배치된 전력으로는 이란의 전방위적 보복을 지속적으로 막아내기 어렵다는 보도들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지상군에 대한 울렁증이 없다. 곧 더 큰 것이 곧 다가온다면서 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이란 정권과 사이가 나쁜 쿠르드족 민병대와 손잡고 지상전에서 이들을 앞세우는 방안을 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 참전에 훌륭한 일이고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예, 이란은 분명히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혼자 죽진 않겠다면서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동맹 세력인 헤즈볼라와 합세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민간 에너지 시설까지 드론,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제공권, 재해권을 빼앗겨서 불리하더라도 진흙탕 싸움으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안기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이란이 전선을 걸프 지역 전체로 넓히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보유한 값비싼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소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며 체제 생존을 위해 버티는 게 최종 목표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는 국영방송에서 중동의 군사 경제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됐다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전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좀 집계가 어렵겠지만 양측 피해는 현재 얼마나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나요? 네, 5일 기준 로이터가 인용한 비영리 단체 집계에 따르면 폭격을 받은 이란 측에선 최소 1,0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레바논에서도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 공습에 77명이 숨졌습니다. 미군 사망자는 6명인데요. 이스라엘의 경우 군 사상자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미사일 공격으로 민간인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밖에 드론 공격에 맞서던 쿠웨이트가 미군 F-15 전투기 3대를 5인 격추하는 등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예, 이 와중에 이란이 대화를 시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네, 뉴욕타임즈는 이란 정보당국이 공습 바로 다음 날 제3국을 통해서 미 CIA에게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자면서 물밑 접촉을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본연 소셜미디어에 이란은 대화를 원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글을 올리는 등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공습에 앞장섰던 이스라엘 역시 이란이 재기불능이 될 때까지 더 두들겨야 한다면서 협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협상설에 대해서 거짓이자 심리전이라며 공개적으로는 일축하고 있는데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MBC에 휴전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 협상할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과 2번 협상했지만 매번 협상 도중 공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예. 자, 상황은 현재까지 상황은 정리를 해봤고 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도 좀 짚어보죠. 국제 유가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WTI는 5일 장중에 공습 직전과 비교했을 때 21% 수준까지도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브렌트유도 약 16%까지 뛰었는데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지나가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난 2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 유가가 높아도 전쟁이 끝나면 떨어질 것이라며 안이한 태도를 보이자 가격은 더 치솟았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하고 보증 보험을 지원하겠다면서 황급히 진화에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유조선 운임이 보름 새 3배나 뛰었고 해협에서 떨어진 페르시아만 안쪽에 정박한 배까지 불타면서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기면서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을 최대 0.7%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는 항상 금값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전자산으로서 주목을 받는데 이번에는 금값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금값은 지난달 온스당 $5,200 선에서 공습 직후에는 $5,40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5,000달러 초반까지 수직 낙하하면서 며칠 새 가격이 널뛰기 했는데요. 안전자산 수요가 금에 이어 달러로 대거 몰렸기 때문입니다. 금이 주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다른 통화 보유자들에게 금값을 더 비싸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블룸버그는 달러 가치가 이번 주 1.3% 상승했다며 전쟁 불안이 고조되면서 궁극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되찾았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후엔 이번 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고개를 들면서 금과 달러 모두 변동폭이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광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전쟁이 터지고 불안감이 커지면 투자 심리는 움츠러들죠. 물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 방위 산업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역설적이게도 전쟁이 호재죠.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도 이들 방산주와 에너지주들이 유독 눈에 띄었는데요. 임성우 캐스터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투심이 좀 차갑게 얼어붙었는데도 방산 섹터는 뭐 나홀로 질주를 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어느 종목이 눈에 띄었나요? 네, 이란 사태가 이 중동 전체로 번지는 조짐을 보이자 로키드 마틴이 최대 수혜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란이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중동 내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이 주요 국제공항까지 타격하는 이 물귀신 작전에 나서자 미국과 걸프 국가들이 이를 막기 위해 사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연거푸 쏘아 올리면서인데요. 로키드 마틴은 지난해 패트리엇 미사일 600발을 생산했는데 중동 지역에선 이미 수천 발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카타르는 이대로 가면 패트리엇 재고가 며칠 내로 소진될 수 있다는 내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더라도 이란의 후속 공격 가능성과 역내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중동 지역의 요격 미사일 수입이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국방 예산으로 50% 증액된 1조 5천억 달러를 요구한 점이나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 모두 시장 추정치를 뛰어넘는 등 이 실적이 우상향 추세라는 점도 이 투심을 자극하면서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올 들어서만 40% 급등했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이익률이 높은 알짜 사업으로 꼽히는데 최근 로키드 마틴은 미국 정부와 이 사드 요격 미사일 생산량을 연간 97기에서 400기로 4배로 늘리는 계약을 맺기도 했고요. 또 향후 7년간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량을 연간 600기에서 2000기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한 발에 400만 달러란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연간 80억 달러 돈방석이 안게 됩니다. 회사 역시도 올해 매출을 전년 대비 최대 7% 가까이 늘어난 800억 달러로 전망하면서 연이은 호재의 주가는 올 들어 40% 가까이 뛰었고 이번 주에도 몇 안 되는 상승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짚어주신 이 로키드 마틴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는 그동안 맥을 못 추던 팔란티어 주가도 좀 살리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팔란티어는 최근 넉 달간 내리 미끄러졌는데 월간은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회사의 방위 산업 부문 성장 가능성이 다시 주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팔란티어는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미국 정부와 군 계약에서 나올 정도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극단적 밸류에이션 문제로 오랜 기간 월가로부터 회의적인 시선을 받아왔지만 이란 사태가 스멀스멀 올라오면서부터 이 낙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팔란티어를 추적하는 31명의 애널리스트 중 20명이 매수 의견을, 9명이 보유 의견을 내고 있는데 올 초만 해도 매수 의견이 9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고요. 현재 컨센서스 목표가도 30% 넘는 상승 여력을 점치고 있습니다. 주가는 빠졌지만 성장률은 여전히 50%대, 마진은 80% 이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를 반등 모멘텀으로 확보하면서 이번 주 팔란티어의 주가는 홀로 15% 가까이 뛰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움직임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금 짚어주신 대표주들 말고 또 어떤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나요? 네, 월가가 꼽은 수혜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예. 일단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요 방산주들 흐름 좋습니다. 이들 5대 방산업체가 포함된 다우존스 방산지수는 최근 6개월간 20% 넘게 오르면서 2004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로키드 마틴 말고도 스텔스 폭격기와 센트럴 ICBM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노스럽 그루먼 등이 주목받고 있고요. 펜타곤이 콕 찍은 L3 해리스도 달리고 있습니다. 전자장비와 통신체계를 아우르는 대형 방산 기업인데 시장은 미사일 부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에어로젤 로켓다운을 인수하면서 시장에 진입했는데 매출 기여도는 작년 기준 전체 13% 수준이지만 회사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요격망의 핵심인
과 사드 등에 들어가는 이 고체 로켓부터 SRM을 만들면서 현재 미군이 도입한 주요 미사일의 약 75%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이 중 80%는 단일 공급사 지위를 확보할 만큼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하반기 미사일 사업부를 분할 상장하고 10억 달러 규모의 미 국방부 지분 투자도 받을 계획이라 추가적인 모멘텀도 대기 중이고요. 네. 월가는 방산업종이 과거 밸류에이션 상단을 넘어서는 리레이팅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에너지 부문에선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원유, 가스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수혜자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급등하면서 트레이딩 수익과 정제 마진이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되는 데다 5% 이상의 높은 배당 수익률, 9배 미만의 주가 수익 비율도 매력 포인트로 꼽히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드에너지도 애널리스트들의 적극 매수 추천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관련 종목으로 이 에너지 안보라는 키워드가 붙은 이오스 에너지 엔터프라이즈도 월가가 꼽은 이란 사태 주요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뉴욕 증시 상황 봤고 국내 증시 이번 주 아주 대란을 겪었잖아요. 예. 그런 와중에도 방산주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낸 것 같은데 K방산도 지금 주목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스피가 속절없이 무너진 날에도 방산주만큼은 그래도 버텨줬는데 대장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검은 화요일 폭락 첫날 홀로 20% 가까이나 뛰면서 하루 만에 시총이 12조 원 넘게 급증하기도 했고요. 하나시스템즈와 현대 로템 등도 지정학적 긴장 확대를 모멘텀 삼아 함께 올라줬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은 가격 제한폭까지 뛰면서 연거푸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 전례 없는 폭락장이 펼쳐진 검은 수요일에는 주춤하긴 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한 목요일장에서 재차 불기둥을 세우면서 다른 종목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때 한 주간 홀로 40% 넘게 올라 증권가 목표가인 70만 원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투심이 몰리면서 국내 방위 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ETF로 자금이 쏠리기도 했는데 코덱스 방산 ETF 개인 순매수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가 관건인데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 이 방산주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공체계와 요격 미사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국내 업체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국경을 맞대지 않고 있다는 특성상 이 지상전이 아닌 드론과 미사일 중심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소모전 양상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서 짚어본 로키드 마틴 같은 주요 방산업체의 공급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동 동맹국들의 방공체계 도입 요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한국의 방산업계가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 3개국과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기술력을 입증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공2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LIG 넥스원이 교전 통제소와 요격 미사일을 한화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더를 생산하고 있고요. 업계는 가성비와 빠른 납기 덕분에 중동 내 추가 수주 가능성도 거론하면서 이번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더라도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중동 지역의 무기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보겠습니다. 임선욱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인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란 전쟁이 일주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아주 잘하고 있다며 매우 강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0점 만점으로 치면 15점에 가까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란의 차기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누구든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면 결국에는 죽는다며 경고장을 날렸고요. 또 전쟁 발발 후 치솟은 유가에 대해서는 전쟁이 끝나는 대로 다시 떨어질 것이라며 전쟁 이전보다도 낮아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We're doing very well on the war front, to put it mildly, I would say. Somebody said, on a scale of 10, where would you rate it? I said about a 15.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do well. We have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world by far. So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now. And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If we have a little high oil prices for a little while, but as soon as this ends, those prices are going to drop, I believe, lower than even before. 이란 전쟁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모대출 시장에서는 경고음이 쏟아지고 있죠. 사모대출 부실 우려에 블랙스톤 등 일부 펀드에서는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늘면서 유동성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신용시장에 거품이 형성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We're watching very closely to see if there's been a little bit too much aggression, frothiness in those markets. But fundamentally, when you look at the underlying credit portfolios, particularly below investment grade credit, while there have been a bunch of idiosyncratic events where there have been problems, the broad portfolios are performing reasonably well. Why are they performing reasonably well? Because the economy is doing fine. And it's very hard to have broad underperformance in a broad diversified credit portfolio if the economy is doing well. When we do have a slowdown in the economy, you will see it. 이란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다시금 커지고 있죠. 글로벌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전략가도 에너지 쇼크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결국 전반적인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또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ow we have this potential for an energy shock. I don't think anyone really knows where it's going to end up. And we know that the transmission mechanism as it relates to energy prices into goods prices, for example, that's a lot more quicker than, say, tariffs, if you will. So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situation, even when we look at PPI, the financial components, the healthcare components, January PCE is going to be pretty firm. So I think we're going to have this inflation that investors are going to have to come to grips with, and I think that could be problematic for risk moving forward. 최근 극심한 시장 변동성에 투자자들은 갈 곳을 잃은 모습인데요. 미국의 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세운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던 피츠패트릭 CEO는 분산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가격이 대폭 하락한 미국 국채는 여전히 안전자산에 속한다며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diversification at kind of the asset level also, even though treasuries are going the wrong way now, I do ultimately think that treasuries, will be a safe haven, and having, a reasonable allocation to government bonds is important. I invariably think people got overexposed to the dollar and are just trying to get back on sides. But I don't think it's necessarily a repudiation of the U.S. 자, 계속해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입니다. 미국 서머타임이 전날 8일 새벽 2시부터 시작됩니다. 1시간 앞당겨지면서 뉴욕 증시 거래 시간도 바뀌죠. 개장은 우리 시간 밤 10시 30분, 마감은 새벽 5시가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표는 중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주목됩니다. 참고로 1월 물가는 다시 식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1월 CPI는 전년 대비 0.2% 올라 상승세가 둔화됐고 PPI는 1.4% 하락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AI 지출 우려의 중심에 있는 오라클이 성적을 내놓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앞선 실적 발표에서 수익성 우려가 증폭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죠. 이번엔 어떨지 보시죠. 자, 화요일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4분기 성장률 수정치가 나옵니다. 속보치는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0.3%로 다소 충격이었죠. 그리고 중국의 지난달 무역 수지도 관심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수치는 1, 2월분이 함께 나오는데요. 앞서 12월 무역 수지는 1,141억 달러 흑자였고 연간 무역 수지는 1조 1,890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죠. 미국 지표는 전미자영업연맹이 발표하는 지난달 소기업 낙관지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일정 보실까요? 자,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관건입니다. 1월에 나타난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1월 CPI는 예상치를 밑돈 2.4% 상승, 특히 근원 CPI가 2.5%로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번 달 10일까지의 수출 관심이 높습니다. 반도체 폭풍 질주 속에 올해 수출 실적 상당히 좋죠. 이달 초순 집계로 이 흐름 확인하시고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원유 수요 전망을 내놓습니다. 이란 사태로 인한 유가 변동성 때문에 이번 보고서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1월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앞서 12월 무역 수지는 703억 달러 적자였는데요. 이로써 지난해 전체 무역 적자는 9,015억 달러, 전년 대비 0.2%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적자폭 축소에 사실상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로 미국 주택 경기 흐름도 체크하시고요. 실적은 AI 관련주로 분류되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분기 성적을 내놓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미국의 4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나옵니다. 앞서 속보치는 쇼크였죠. 전분기 대비 2% 넘는 상승률을 예상했는데 1.4%에 그쳤고 특히 직전 분기 4.4%에서 급격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관심입니다. 변동성을 뺀 근원 PCE가 중요한데 미 연준 FOMC 회의를 불과 며칠 앞두고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1월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구인 건수 그리고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